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우리 가족분들 마음이 좀 심란할 겁니다. 오늘 장이 뭐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난리가 났어요. 다 무너졌죠.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껴있어요. 제가 오늘 한 2가지에서 3가지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리스크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내용보다 좀 디테일한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리스크 중에 하나는 포스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리스크도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리스크를 왜 알아야 되냐? 그냥 마음적으로 좀 더 불안해지기 위해서? 절대 아니죠. 리스크를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이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센서라 보시면 돼요. 센서. 자, 이 센서가 뭐죠, 여러분들? 센서에 뭐가 동작이 되고 감지가 되면은 센서가 동작이 되죠. 자, 이 센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반등 센서라 보시면 돼요. 반등 센서. 자, 우리가 봐야 되는 센서는 반등 센서다. 결국에는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어떤 리스크가 작용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 글로벌 증시 리스크가 됐든 포스코의 리스크가 됐든 국내 시장의 리스크가 됐든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저해하는 요소가 작용이 됐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외국인들 자금이 빠져나간다든가 기관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는 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3가지 리스크가 과연 뭐고 이게 언제쯤 해소될 수 있는지를 제가 맥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 시기가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전 영상에서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죄송스러운 게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원칙적인 방식에서 손절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잠시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가족분들 수익 중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방송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추천드리면서 수익 중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자리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부분들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외시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있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의 그 길, 그 돌파구, 이거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이 길만 따라가면 된다.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의 시나리오 있고 그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맥점만 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릴 건데 영상을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고, 주식에너지 채널 아직 구독을 못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무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은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입장하시면 제가 오늘도 포스코 DX 관련해서 왜 주가가 빠지는지 전부 다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에 따른 시장 분위기라든지 포스코 DX의 어떤 흐름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려보시면 제가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여기고 있는, 증시를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기사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왜 증시가 빠지고 왜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포스코 DX가 왜 주가가 빠지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꾸준하게 매일같이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하신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추천주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추천주 종목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입장하신 분들께만 추천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려놨지만 밑에 이제 추천주 종목이 있고요. 10월 25일날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나와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입장하신 분들께는 제가 포스코 DX 실시간 대응뿐만 아니라 이런 추천주까지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 전부 다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제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 댓글 딱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간단하게 적어놨으니까 순서대로만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 100% 무료로 전부 다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텔레그램방 링크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링크만 누른다고 입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된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고 입장 링크를 클릭한 이후에 입장 요청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제 번호 010-7281-4327
4679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전송하시면 제가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 세 번째로 영상의 댓글에다가 저한테 입장 신청을 하신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신 핸드폰 번호에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성함 또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에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제가 길게 이야기했지만 영상 댓글 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영상 댓글을 확인하셔서 순서대로만 진행하시면 제가 무료로 다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다. 자, 그래서 제 텔레그램방 보시면 벌써 지금 600명 가까이 인원이 차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쯤에 이 방을 만들었는데 벌써 600명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1000명까지는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받을 거예요. 1차적으로 무료로 받을 거고, 지금 오늘도 입장 요청건이 43건 있는데, 자, 이 중에 이름과 또는 닉네임으로 입장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텔레그램 닉네임을 알고 있으면 닉네임을, 나는 닉네임을 잘 모른다 그러면 대부분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름으로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된다. 댓글만 남긴다고 입장이 되는 게 아니라 문자까지 같이 소통이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 이렇게 쭉 들어오고 있어요. 뭐 소통 입장 부탁합니다 6419.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성함 또는 닉네임을 제가 댓글로 같이 남기라고 했는데 안 남아있죠. 이러면 제가 입장을 못 시켜드려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3433 이준영, 뭐 3320 휘경,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분들 댓글을 남겨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저한테 입장 신청을 하셨는데 아직도 입장이 안 되고 있다, 자, 이런 분들은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분들 댓글이랑 문자가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입장 요청만 들어왔어요. 이런 분들은 링크만 누르신 거죠. 이러면 입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댓글이랑 문자를 꼭 보내셔야지만 입장이 된다. 그래서 저한테 입장 요청을 남기셨는데 지금 24시간 이내로 입장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댓글이랑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입장 방법은 제가 영상의 댓글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적어놨고, 입장하신 분들께는 제가 추천주 급등 종목을 매주 2종목씩, 매주마다 2종목씩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중장기 종목 땡땡땡땡땡 이 종목까지 한 종목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장하셔서 이런 추천주까지 받아가시고 포스코 DX 관련된 대응을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누르신 다음에 영상 댓글 확인하셔서 입장 순서대로만 진행하셔서 링크 클릭하고 문자 보내시고 댓글 남기시고 이렇게 3가지만 하시면은 무료로 전부 다 입장 도와드리니까 확인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포스코 DX를 보실 건데 지금 몇 가지 이슈를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뉴스를 보여드리기 전에 정리부터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리스크. 과연 지금 포스코 DX의 주가를 못 올라가게 만드는 주가 상승 저해 요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 뭘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하마스죠. 전쟁 리스크. 자, 이거는 우리 가족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전쟁 리스크는 전쟁이 종결의 분위기로 가야지만, 협상의 분위기로 가야지만 잠재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사라진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잠재적 리스크가 남아있는 한 시장에는 계속해서 압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압박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자,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부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미국에서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이 일어났죠? 제가 설명드렸죠? 자, 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어떤 기업들? 당연히 배터리 기업들이 가장 먼저 피해오겠죠. 자, 배터리 기업들이 피해오면 그 다음에 피해보는 기업이 뭐다? 광물 소재 기업. 근데 포스코가 주력 사업이 뭐예요, 여러분들? 광물 소재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랑 퓨처엠이 광물 소재하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랑 퓨처엠이 피해보면은 그 다음에 누가 피해본다? 인프라 기업인 포스코 DX가 피해를 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왜냐? 광물 소재가 잘 수요가 높아지고 배터리 수요가 높아져야지만 공장도 더 많이 늘리겠죠. 누가?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공장을 더 늘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소재에 대해서, 이런 배터리에 대해서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낮아지면 당연히 수요가 낮은 만큼 공급량도 맞추겠죠?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굳이 인프라 늘리고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 없죠?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노조 파업이 일어나면서 공장 가동이 더 떨어지고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재고가 쌓이고
더 이상 어떤 공장을 늘릴 필요가 없다. 인프라를 당분간은 늘릴 필요 없다.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줄줄이 소세지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피해를 안 보더라도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우려감. 이거는 굉장히 큰일이에요. 왜냐면 이 자동차 노조 파업이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41일째입니다. 오늘 41일. 내일이면 42일. 미국 25년 역사상, 자동차 업계 역사상 이런 파업은 처음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공화당이 아싸 잘 걸렸다 해가지고 공화당이 이제 트럼프 정부죠. 바이든 정부를 대대적으로 까고 나섰어요. IRA 너네 법안 잘못했어. 전기차 정책 잘못했어. 이러면서 까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감을 시장에 심어주고 있다. 우리나라 시장은 결국에 중국을 넘어서서 크기는 힘들겠지만, 그죠? 중국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그 조건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정책 때문이었어요. 미국이 전기차의 어떤 중심적으로 떠오르고 있고,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와 친환경 쪽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을 제치고 수혜를 보고 있었다. 왜냐? IRA 법안 때문에 중국이 배제되고 있었죠. 근데 미국이 흔들려버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계획들도 다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다고요. 이게 두 번째 리스크예요. 세 번째 리스크가 뭐죠? 포스코 그룹의 파업 투표 28일 토요일 투표입니다. 주말에 투표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겠죠.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에 어떤 결과물? 파업 투표 결과에 따른 주가 방향성이 나오겠죠. 파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악재입니다. 주가는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손절 이야기 한 이유가 리스크 방어가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잠시 제외시키겠습니다. 접어두겠습니다. 왜냐? 이거는 원칙적인 이야기고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금액들이 꽤 크기 때문에 손절은 없는 걸로 하고 대신 저는 이 11월 달에 1번, 2번, 3번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번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2번, 3번 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다 보고 있어요. 왜냐? 자, 포스코라는 그룹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직원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포스코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임직원들의 어떤 행복이에요. 그래서 파업이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거예요. 포스코는 최대한 이 노조들과 협상하려는 분위기로 갈 거예요. 파업 없이. 가뜩이나 이제 포스코 그룹이 실적이 물론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잘 나왔지만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업을 해버리면 이번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 떨어지겠죠. 이번 4분기죠,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래서 파업은 최대한 막는 게 포스코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2번, 3번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면 벌써 미국에서 이 41일째 파업이라 했죠. 이미 오랫동안 길어졌어요. 그래서 GM이랑 포드에서 나서가지고 이 파업을 최대한 협상을 하려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 단계에 있고 이걸 이제 노조에서만 승인을 한다면 파업은 이제 중단이 될 거예요. 취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굴레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포스코 DX도 한시름 놓을 수 있다. 포스코 그룹주, 뭐 에코프로, LG 에너지 솔루션 한시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어봤자 저는 11월 초예요. 길어봤자 11월 초. 이때는 다 정리가 될 것이다. 포스코 그룹도 파업을 그렇게 길게 가져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범위에서 협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고 뉴스들을 보시면 지금 미국의 자동차 업계의 파업이 일단락 되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파업이 지금 41일째 지속이 되고 있어요. 25년 사이에 최장기 파업을 기록했습니다. 그죠? 이전에 2019년에 GM에서 40일 동안 파업이 일어났는데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코로나 때 셧다운 걸려서 파업한 것보다 그때보다 더 파업 기간이 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영향력이 이 문제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포드에서는 먼저 움직였죠. 임금 협상해주겠다. 그죠? 타결 임박. 일단은 파업을 중단할 수 있는 어떤 카드를 꺼내든 거죠. 드디어. 그래서 포드가 먼저 어느 정도 타결하고 나면 GM이랑 스텔란티스도 움직이겠죠. 지금 파업을 했던 기업들이 어디예요? 포드, GM, 스텔란티스예요. 사실상 미국의 3대장이에요. 그죠? 3대장.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대 기아가 파업한 거예요. 41일 동안. 공장 가동 중단. 난리가 나겠죠? 세계적인 이런 기업들이 다 파업을 하니까 우리나라 2차원지 기업들도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왜 우려감이 커지냐? LG 에너지 솔루션이 왜 미국에서 사업을 할까요? 삼성 SDI가 왜 미국에 사업을 할까요? SK 이노베이션, SK 온이 왜 미국에 사업할까요? 얘네들의 고객사가 누구예요? 스텔란티스, 포드, GM이에요. 테슬라까지.
그죠? 사실상 고객사들이 다 파업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에 영향이 가겠죠. 그러면은 LG, 엔솔, 삼성, SDI, SK, 온의 고객사는 또 누구예요? 파트너가 누구예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을 지원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포스코 DX예요. 어떤 걸 지원? 인프라적인 측면.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하고 있죠. 줄줄이 소세지로 다 연계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얘네 파업한다고 우리랑 관련 없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다. 보시면 한국 배터리 업계, 이 배터리 업계에는 LG, 엔솔, 삼성, SDI, SK온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까지 연계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 이 업계들이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에요. 파업에 280억 달러 베팅이 흔들리고 있다.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GM에서 이참에 그냥 우리 공장 그냥 연기할래. 생산 목표치 인하할래. 원래는 우리 계획이 캐파가 이렇게 잡혔었는데 캐파가 막 2030년까지 엄청나게 성장한다 했었죠. 이거 절반으로 줄일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매출 전망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 전기차에 대해서 파업으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되고 공급이 둔화되고 있지만 다시 활발하게 이런 정책들이 수행이 될 때는 다시 이게 전망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시적인 어떤 악재로 보고 있어요. 일시적 악재. 벌써부터 지금 미국에서 이 파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도 지금 찬반 투표에 들어가는데 보시면 노경협의회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파업 절차 중단하고 조속한 교섭을 해야 된다. 파업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누구를 위한 파업 수순인가. 결국은 임직원들이 이제 임금을 좀 올려달라 하는 건데 포스코가 저는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업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파업 모두에게 큰 상처다. 우리 주주분들에게는 큰 상처예요. 진짜. 그죠? 포스코라는 기업, 포스코라는 그룹을 투자하고 있는 믿고 투자해주고 있는 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 쟁의 행위 찬반 투표 중단 내부 증언도 촉구하고 있다. 중단하라. 파업하면 막대한 피해를 받을 거다. 중단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8일 날 투표를 하는데 최대한 파업 안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포스코에서 교섭을 해서 협의를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이 세 번째 내용인데 금방 내 해결될 수 있는 단기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사실상 미국의 지금 파업 둘 다 이제 파업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시스템이 바뀌면은 당연히 여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힘들겠죠. 뭐 하나 조금 바꾸더라도 업무 환경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이 전기차로 인해서 매출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2차 전지로.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건데 임금이 그대로면은 이 노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조가 일하는 거는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임금을 줄이겠다. 거기다가 스마트 팩토리의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들? 로봇이에요, 로봇. 그러면 생산시설이나 생산 공장에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기업들 위주로. 그죠? 특히나 생산 라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사람의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차 로봇들이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 생산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노조들이 월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줄어들거나 동결되거나 굳이 안 올려주는 거예요.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까. 추가 근무 수당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들이 더 임금 올려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은 시간에도 근무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적은 시간에도 높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잘 해결이 될 것이다. 2번 3번이 해결이 될 거고 이번 주 토요일날 포스코그룹 노조 파업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다음 주에 약간의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미국 파업 같은 경우도 저는 11월 초 요 정도 수준에서는 스텔란티스 GM까지 전부 다 해결이 될 거라 보고 있고 포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주말 정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도 이런 것들을 추적 분석하면서 그렇죠? 뉴스에서 검색을 하든 뭐 미국 뉴스에서 보든 추적 분석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텔레그램방에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같은 경우도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쟁이 확대되지 않으면 이 우려감은 많이 사라질 것이다. 확대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움직인다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포스코 DX 주봉 차트를 보실게요. 지금 45,400원짜리를
웬만하면 지켜주는 게 좋은데 일단은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내일 자리에서 내일 금요일이죠. 이만큼의 구간이 지금 한 5에서 한 6% 되거든요. 내일 금요일날 5에서 6% 반등이 나오면 45,400원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오늘 미국 증시가 폭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 왜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이번 주 금요일날 해소되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내일 시장도 아무리 좋아봤자 보합권이다.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제가 45,400원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손절을 하냐? 손절은 일단은 안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 주가가 여기서 빠지는 거는 좀 더 빠지는 거는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하냐? 바닥을 다지고 나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다시 양봉 띄우면서 올라올 때 45,400원짜리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종가 기준 45,400원 돌파가 나오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 추가 매수한다. 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리스크 중에 1번은 사실 전쟁 리스크는 좀 더 길어질 수 있고요. 2번, 3번이 해소되는 시점에 매수에 들어간다. 그죠? 파업은 언제 해소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GM, 스텔란티스 파업 해소. 그죠? 포드는 거의 해소가 돼가고 있고 우리나라 포스코 그룹주 파업 취소, 중단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두 가지 요건이 전부 다 해소됐을 때 매수에 참여해 볼 수 있다. 추가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 없이 이 구간을 좀 버틸 필요는 있습니다. 하락폭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는데 만약에 4만원까지 빠지고 3만원대가 보이더라도 좀 더 견디셔야 돼요. 아시겠죠? 포스코의 어떤 포스코 DX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이슈, 국내 증시 이슈, 거기다가 포스코 그룹주 이슈로 지금 주가가 밀리는 거기 때문에 포스코 DX의 문제로 빠진다면 제가 손절하라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견딜 필요는 있다. 시장의 악재로 빠졌던 그 구간은 시장의 악재가 해소됐을 때는 이만큼의 구간만큼은 복구가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원래 포스코 DX의 모멘텀이 터지기 전에 정상적인 자리는 이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를 왜 만들었냐? 이 자리가 왜 나왔냐? 시장에 악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모멘텀이 터지기 직전의 자리가 뭐냐면 지금 다음 달에 MSCI 지수 편입, 그리고 3월 달에 200 지수 편입, 올해 12월에 이전 상장 이런 모멘텀들. 이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주봉에서. 그죠? 횡보하고 있었는데 이 횡보 자리가 왜 깨졌냐? 시장 리스크 때문이에요. 그러면 시장 리스크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해소가 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리스크만큼 빠진 거는 다시 복구가 된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손절 없이 일단은 버티면서 우리가 가져가는 거를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에는 45,400원 다시 한번 뚫어줄 건데 이게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주봉. 자, 주봉 캔들이 뭐예요? 먼저 설명드리면 주봉이라는 게 뭡니까? 캔들 하나에 5일짜리라 보시면 돼요. 5일짜리. 그죠?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제 8개죠? 이 8개면 8주예요. 2달이에요.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받은 지 2달째.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45,400원을 주봉으로 돌파가 나온다면 그런 자리에 추가 매수 들어간다. 물량 늘려서 우리 매수 평균 단가가 55,000원 상단에 물려있다면 밑으로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새 우리 주식에너지 가족분들이 그리고 포스코 DX 주주분들이 주식에너지 영상을 더 많이 시청하시고 더 댓글도 많이 남기셔요. 반응들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버 중에 유일하게 10월 달에 이런 조정 장세를 예측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더 빠지고 있지만 전 45,000원을 말씀드렸죠. 45,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빠지고는 있습니다. 시장의 악재 때문이죠. 시장의 악재까지는 모두 다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열의 아홉은 다 급등 나온다, 급등 나온다, 급등 나온다. 여기서 조정받을 때 이제 상승 나온다. 내일 상승 나온다. 여기서도 이제 포스코 DX 올라간다. 그죠? 제가 이때 뭐라 했어요? 분명히 유튜버들이 또 열의 아홉은 흥분해가지고 설레발 치고 어그로 끌 거다. 절대 속지 마라. 박스권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락 조정 또는 기간 조정 받을 것이다.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식에너지 가족분들과 포스코 DX 주주분들이 이제는 다른 영상들 잘 안 봅니다. 주식에너지 영상이 딱딱 맥점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구나. 스스로 경험하면서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포스코 DX가 잘 나가던 그 시기에 제가 4만원 간다. 4만원대까지 앞에 4짜리 볼 거다. 이러니까 부정타게 그딴 소리 하냐고. 그죠?
너가 포스코 DX에서 뭘 한다고 그렇게 떠드냐? 공부나 더 하고 와라. 제가 주식을 16년 하고 14년 동안 전업 투자하고 있는데 공부를 더 하라는 수모까지 겪으면서 제 소신을 지키는 발언을 했다. 조정을 받는다고 끝까지 욕 먹으면서 제 거 조회수 떨어지고 좋아요 안 눌리고 싫어요 눌리면서까지 악플 달리면서까지 제 소신을 지켰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소신, 그 진정성을 우리 가족분들이 이제는 알아주고 있어요. 보시면 진작 딱딱 김 대표님 알았더라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어디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이런 댓글이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왜 달릴까요? 여기저기 포스코 DX 영상들 봐봤지만 주식에너지가 맥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고 분석도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다. 대부분 열의 아홉은 10월달에 10만원 간다, 내일 급등 나온다 하다가 다 떨어진 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주식에너지에서 뭐라 했어요? 동영상만 보더라도 포스코홀딩스 이번 주 하락 또 온다, 그죠? 이것도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리고, 이거 들어가서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도 DX랑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에서 봐야겠죠? 10월 24일이에요. 이틀 전이에요. 그죠? 이번 주 하락 또 온다. 다른 사람들 어그로나 끌고 또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할 때 하락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다. 그죠? 세 가지의 하락 이유가 있다. 이때 해소된다. 해소돼야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고요. 화요일날 하락 또 온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말에도 월요일날 하락 또 온다.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지속적인 이 하락을 예측했던 유일한 방송이다. 그리고 그 하락에 대한 어떤 분석은 9월달부터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보시면 믿음이 있고 신뢰 있는 분, 여기저기서 오른다 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저기 포스코 DX 유튜버들이 맨날 올라간다 주문해오듯이 그렇게 떠들 때 왜 딱딱도사 주식에너지 김 대표님만 4만원대 이야기를 할까 의문점이 있었대요. 그죠? 저 혼자서 4만원대 이야기를 했거든요. 9월달에 10월달에 우리 주주분들 올랐으면 좋겠지만 10월달에 못 올라갑니다. 45,000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4만원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왜냐? 그때 5, 6만원 10만원을 바라보면서 다가가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흐름에서 누가 떨어진다고 예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 하지 마라. 그죠? 오히려 4만원대에서 매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김 대표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기에 이제는 믿고 따라가는 중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올라갈 때는 누구나 상승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실력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누가 이 분석을 정확하게 맞춰나갈 수 있냐? 주식 에너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 클래스를 보여드리고 있자. 물론 떨어지는 거는 힘들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도 희망 고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맥점들, 떨어지는 이유와 떨어지는 흐름을 미리 예측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희망 고문은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보면 다른 채널 DX 주식 내일이면 오른다, 상한가다 하면서 희망 고문하는데 이 채널 딱딱이분이 그죠? 딱딱도사 김 대표가 정확히 제대로 하시는 것 같네요. 다른 실력 없는 유튜버들 어찌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만 하는지 딱딱을 믿고 가겠습니다. 다 저한테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기쁩니다. 이분들이 저를 과거에 욕했을지 몰랐지라도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이때는 올라간다 했어요. 그죠? 저도 상승이 나온다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는 조정 나올 거다 했을 때 그 가족분들이 다 저를 욕했을지라도 그분들이 다 저한테 다시 한번 돌아왔다는 거예요. 실력으로 증명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맥점을 딱딱 잡아드렸고 이 맥점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겠다. 걱정하지 마시고 패닉셀 하지 마시고, 그죠?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이해가 잘 되셨다면 딱딱 머릿속에 쏙쏙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영상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텔레그램 방에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입장하신 분들께는 포스코 DX 대응과 더불어서 추천주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드렸어요. 어제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주, 단기 추천주 두 종목과 10배 10배가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 한 종목을 텔레그램 방에서 드리고 있고요. 입장하셔서 받으시면 된다. 제 영상에 댓글을 보시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영상 댓글을 확인하시고 이 순서대로만 입장 링크 클릭, 입장 요청,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 영상의 댓글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수행하시면 제가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고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